어제 경매장에서 사어천 향나무를 한 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한 바퀴 돌려가지고 올라갔는데 고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네요. 이게 그냥 딸이 틀듯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위에는 직선으로 올라가서요. 요 모양인데 전면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잘라내 버리고 요 부분을 사리로 팔 겁니다. 자, 요쪽을 살릴 겁니다. 요 부분은 그 고골목에서 살리고 요 놈도 살리고 요쪽은 요 부분은 사리를 파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사리를 팔 겁니다. 과감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늘 신나게 한번 잘라보고 답이 없어요. 이게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곡이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스프링 곡 만드는 거거든요. 자, 한번 잘라볼게요. 요거는 전지가위로 싹둑싹둑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란 거는 이제 삽목할 겁니다. 사실은 이 나무를 보통 분재 이 빵을 보고 산 게 아니고 이 투박한 요 부분을 다 잘라 가지고 이제 삽수로 빼낼 겁니다. 요런 거를. 그래서 별로 몸통은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한번 그래도 아쉬움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 사리팔 부분은 가지를 다 잘라내 버리고 이제 어제 잠깐 진백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사어천은 일본 사어천 지방에서 최초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따서 사어천이라고 하고 기주라고 있죠. 기주도 일본 겁니다. 기주는 기주 지방에서 나온 겁니다. 그 지방을 따서 이제 사어천, 기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진백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조선 향나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진백이 있는데 진백의 특징이 잎이 아주 건접을 한번 해볼까요? 요 잎이 보면 이제 이렇게 자세히 더 가까이 가시면 잎이 이렇게 이제 끝이 몽골몽골하죠. 요렇게.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비늘 잎입니다. 생선 비늘 할 때 비늘 잎. 근데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바늘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손톱으로 이렇게 끝을 잘라내거든요. 냅니다. 이렇게 길이가 길 때 가위를 자르지 않고 손톱으로 이렇게 잘라내요. 그게 이제 비늘잎, 바늘잎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 향나무가 끝이 뾰족뾰족하면서 이제 손가락을 찌를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늘잎이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 비늘잎에서 가위로 잘라버리면 이 부분을 여기서 새로 올라오는 게 바늘잎이 올라오는데 바늘잎이 한번 올라오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없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될 수 있으면 가위질 하지 말고 새순이 올라올 때 손톱으로 손을 따내줘야 됩니다. 조금 형태가 드러나죠.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몸 형태가 좀 보일 수 있게. 이제 사어천을 이제 삽목을 하는 이유가 꾸준하게 나가는 인기종입니다. 사어천이. 그래서 이제 배양을 좀 해가지고 천사를 감고 그걸 넣고 해서 소품들도 만들고 또
사시를 키워서 습부작용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좀 하거든요. 근데 뭐 실제 우리가 해보면 삽목에서 물건 만들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반쯤 완성이 되어 있는 거를 사와서 철사거리 해가지고 완성목을 만들어서 파는 게 솔직히 돈이 됩니다. 이제 내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목이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이제 재배 농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7, 80% 완성이 되면은 이제 판매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돈을 얼마를 받겠죠. 자, 이제 조금 나옵니까?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끌어놨습니다. 이게 참 답이 없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어려울게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서 화분에서 올라와서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요렇게 지금 곡을 먹었어요. 곤만하게 이 라운드가 딱 제가 요렇게 이렇게 돌아 올라와 가지고 보이네. 자, 이렇게 돌아 올라 이 곡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곡이 들어가 가지고 요 부분 있죠. 또 안 보이네. 이렇게 뒤로 돌아가 가지고 여기까지 라운드가 곡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직선입니다. 그럼 이 곡이 그대로 라운드가 들어가서 여기도 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게 요 부분을 사리를 파고 요 가지를 요 곡에 맞게 넣을 거냐, 요걸 다 사리를 파고 요걸 가지고 곡을 넣을 거냐, 요거를 일단 수심부로 잡고 요걸 2단을 잡고 이렇게 이제 빨면 됩니다. 나무를 요렇게 한번 가고 요렇게 2단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쫙 펴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부분에 사리를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감상 포인트가 요 부분인데 여기에 맞게 요 위에가 꼬불꼬불하게 곡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직선이라서 안 맞다는 거죠. 밑에 곡하고. 그럼 요게 되려면 여기도 직선 정도의,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이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이 부분과 맞아야 돼요. 그게. 근데 지금 이렇게 곡이 들어가서 여기는 직선이 들어가면 이게 안 맞습니다. 아무리 만들어 봐도.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또 사립하기 좋게 가지가 많이 나와서 사립하면 이쁘게 나와요. 요 부분으로 사리를 만들고 이제 요걸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 부분을 상단부로 만들고 1단을 상단을 만들고 요 부분을 하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릴 겁니다. 흘려서 이렇게 세우든가 안 그러면 아예 더 높여서 해내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내를 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낮추면 됩니다. 해내가 되고 요 부분에 사리를 파버리고 그럼 이 해내 톱 부분이 해내 톱 부분을 모자라 그럽니다. 톱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해내가 가려면 해내의 가장 큰 규격은 이렇게 꺾어 내려갈 때 요 부분에 톱 부분에 가지를 받아서 모자를 씌워야 됩니다. 가지 없이 그냥 이렇게 여기는 그 잎을 안 달고 여기만 내려가서 해내가 되면 한 단계 떨어지는 해내가 돼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때 예를 들면은 해내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탑 부분에 여기 제일 많이 튀어오른 요 부분에 잎이 없이 내려가서 여기서 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탑 부분에 이렇게 해내가 됐을 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이 부분에 요 부분에 잎을 달아서 모자를 씌워 줘야 됩니다. 이게 해내의 그 기본 수행입니다. 그 높이 올리지 말고 약간만 이렇게 어느 정도 몇 개만 달아주면 요렇게 솟아오른 요 부분에 잎을 몇 개 달아주면 모자를 씌워줘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역상적으로
역삼각형으로 번졌다가 다시 이렇게 빨아 내려져 가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요렇게 세워도 되고, 지금은 요렇게 세우고 이거를 사리를 파고 요것도 사리를 파버리고, 그 다음 방식은 거꾸로 내려 가지고 이걸 싹 다 요거를 내릴 거냐 이거를 내릴 거냐, 2단으로 내릴 거냐, 해내를 내릴 때 그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해내를 가면 여기 살려야 돼요. 요렇게 하려면 이거 잘라버리고 살이 요거 두 개만 살려야 되고, 요 가지와 이 가지만 살리게 되겠죠. 걔네도 별로 그림이 안 나오는데, 응? 걔네가 왜 그림이 안 나오느냐 하면, 걔네가 되려면은 요거 한 개만 내려가야 돼요. 요렇게 해서 요거 한 개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결국은 못 쓰게 돼요. 잘라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탑 부분이 여기가 되든가, 요 사리가 탑이 되겠죠. 탑 부분에 잎을 달아서 모자를 씌우든가 사리로 이제 보완을 하든가 캄브라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얘네가 되려면 요 그림이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해서 치료를 만들어도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지금 보고는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런 경우에 이 곡 부분과 요 직선 부분이 안 맞아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요 곡에 맞게 여기도 곡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해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위에 사리를 다 파겠습니다.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고민을 하지 맙시다. 자, 고민을 하지 말고, 아마 이거든 저러든 모양이 많이 안 나오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나 저렇게 만들어나 그렇게 모양은 안 나오는데, 결국 사리를 파서 보완을 하고 멋스럽게 격조미를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세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좀 눕혀도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탑 부분을 만들어서 이 적은 가지들로 모자를 씌울 겁니다. 이 곡을 먹여 가지고, 그럼 여기는 여기서부터 요 부분에 사리를 판다는 거죠. 요 가지들은.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곡이 나오는데, 이게 좀 커요. 요 부분이 좀 커요. 이제 위에가 무거워 보이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덮어 가지고 여기만 돌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이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대내로 가고, 대내로 그냥 가고, 요거는 사리를 파겠습니다. 요 정도로 가도 되겠네요. 뭐 되겠습니다. 뭐 그런 대로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튀어나와서 조금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요거는 자르고 나면은 다시 못 붙이니까 사리를 파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두 개가 나왔거든요. 쌍향지죠. 같은 방향으로 두 개가 나간 거. 요렇게 조금 카메라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1번과 2번이 두 개가 나갔는데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는 한 개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기준은 밑에 걸 자를 거냐 위에 걸 자를 거냐, 위에가 좀 더 재밌게 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거를 잘라 보겠습니다. 밑에 거를 짧게 잘라 가지고 뭐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그냥 밑에 서리를 파나 안 파나 의미가 없겠으니까 놔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스럽네. 사리를 팔 때는 일단 껍질 한번 벗겨 볼게요. 요거를 칼을 뭐 칼을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녹이 좀 슬었는데, 이게 사리 파는 칼입니다. 이렇게 칼을 넣고 이제 땡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고, 이제 이 철사바위가 다용도로 써야죠. 이 약도가 이렇게 껍데기를 이걸 물어 뜯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이때 이렇게 벌려섭니다. 마이크가 자석이 돼 가지고 따라다니네. 마이크를 한 개 샀는데 성능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렇게 가지를 잘랐습니다. 요렇게 잘란 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약도로 물고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칼집을 주고 잣돌 가지고 이게 철사가위 가지고 이렇게 뜯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이게 여줄기가 나오죠. 자, 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네요. 이거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몇 시간 작업해야겠는데, 이 다 껍데기 벗기고 하려면 이것도 철사 다 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탑 부분을 요거는 요래 돌려 가지고 이렇게 잡고 요거 두 개는 살려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거 두 개는 탑 부분을 만들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어느 걸 살릴 건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요놈 요거는 세 개는 살렸어야 돼요. 요거는 별로 볼 일이 없네요.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잘라 버리겠습니다. 잘라 버리고 세지 뭐 잔가지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잔가지를 자를 때 가위를 자르지 말고 야도로 밀어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씩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사리가 약간씩 파집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이거 뒷면입니다. 이쪽이. 여기를 두 개씩 가지를 벌려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두 개씩 벌리려고. 됐고. 이래 철사 감고 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무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어제도 경매 가 가지고 뭐 가격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그 이제 나무가 안 팔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무는 이제 사치품이죠. 일종의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기가 되면 이제 워식주 외에는 돈을 안 써요. 자, 그래서 이제 나무는 돈이 있어야기보다도 이제 생활에 여유가 좀 있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우리가 애를 먹습니다. 어느 거를 살려야 할까요?
한 개만 갈 거냐 두 개를 갈 거냐 가지를 결국은 한 개만 가야겠네요. 이런 모양이 지금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 가지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거고 요 부분은 탑 부분 모자를 만들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조금 긴 거를 선택을 할 건데 여기 낫겠네요. 요게 이제 이걸 선택하는 이유가 조금 큰 가지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건 너무 자라요 가지가. 그래서 이 가지 베일을 옆으로 빼내기가 힘들고 요 부분도 이렇게 큰 가지들이 있는데 요 놈을 했을 경우에 뭐 상관은 없겠네요. 앞으로 돌아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요걸 요게 이제 잡으면 요거 두 개는 사리를 파야 되는데 뭐 요놈 두 개를 사리를 파고 한 개만 살립시다. 한 개를 살리는 것보다 두 개를 살리는 게 좋겠네요. 한 개 살리면 밥 채우기가 상당히 힘들겠네. 두 개를 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걸 잘라야 될까? 요거 잘라보자. 과감하게. 사어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삽목이 잘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삽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년 봄쯤 되면은 이제 뿌리가 내려서 제법 이제 한 15cm 정도 커져요. 그렇게 삽수를 만들어서 또 번식을 하는 거죠. 이걸 한 절반 정도 자를 겁니다. 요 가지에 비해서 요 정도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자, 뭐 그림이 잡히네요.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갈 겁니다. 비스듬히 이 부분이 허전하니까 이거를 보완을 한다는 거죠. 두 개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거를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요 정도만 하고 나중에 이 사리 파는 거는 일부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쓸 가지들을 남기고, 자, 요 가지를 쓸 겁니다. 이 가지. 가지를 지그재그로 살릴 건데, 이 지금 가지 배열이 약해가지고 이대로 솔직한 심정은 뭐 가지를 좀 더 키우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네요. 좀 더 이따가 하는 게 낫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자, 가지를 우리가 자를 때 이렇게 보입니까? 자, 요게 일지, 요놈이. 그러면 요게 일지가 되면 반대쪽에 이게 이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삼지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사지가 일로 나와야 되는데 가지가 자라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짝기가. 물론 요걸 내곡지로 만들고 요걸 돌출지로 이제 외곡지로 만들어서 나무를 한번 꼬아주면 되기는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꼬아준다는 거는 이 가지가 요 가지가 요쪽으로 오게 꼬아버린다는 거죠. 철사를 감아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약해요. 가지가 너무 세력이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가지 길이가 이게 짧거든요. 이게 만들어도 멋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해놓고 조금 지켜보고 내년쯤에 가지를 좀 키워가지고 그걸 잡는 게 맞고, 여기 탑 부분은 이제 요거는 뭐 큰 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요 탑 부분은, 요 부분은 요렇게 해내로 내려가면
요렇게 해내로 내려가면 요 부분을 탑 부분을 여기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나무가 되고 여기는 이 부분의 사리를 요 부분의 사리를 팔 거고 여기는 모자를 만들 겁니다. 조금 시간을 더 걸려야 될 것 같고 내 원래 목적은 요걸 가져올 때 삽수를 떼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기에 철사를 감는 거는 안 되겠고요. 이제 요 사리를 한번 파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껍데기 벗기는 방법이라든가 사리를 파는 방법, 사리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지금 삽수를 잘라 놓은 거를 이제 삽목상자에 심는 게 더 급하거든요. 일단 네 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네 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네요.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대로 뭐 나쁘지는 않겠네요. 이런 모양이 되니까 요 가지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약간 들고 가지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현해가 나올 겁니다. 요 부분 살이 파고 나면 조금 뭐 괜찮게 나오겠네요. 자, 뿌리 발리고 좋죠. 이렇게 한번 끌고 볼까요? 뭐가 나오는가?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네요. 완전 스프링 고기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거 사리를 팔 때 요 수관부와 목관부가 있죠. 목줄부 형성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목관부와 수관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얘기를 해보면 아는 척을 한다고 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접목을 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나무를 잠깐 설명하고 드릴게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만드는 거하고 잎에서 만드는 거하고 영양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뿌리에서 만드는 영양분은 잎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고 이제 잎에는 햇볕을 받아 가지고 엽록소에서 산소 동화작용을 한다 그러죠. 엽록소에서 영양분을 만듭니다.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뿌리에서 만드는 영양분은 잎으로 올라가고 잎에서 만든 영양분은 다시 뿌리로 내려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투웨이입니다. 양방향이에요. 뿌리에서 만드는 영양분은 목질부, 나무 안에 요 목질부 있죠. 요 목질부.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요 가운데 하얀 부분이 목질부고 요 껍질이 숲입니다. 자, 숲이와 목질부 그 껍데기를 벗기면 요 껍데기를 한번 벗기면 그 숲이와 목질부 사이에 얇은 막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관부를 하거든요. 그 뿌리에서 만든 이제 영양분은 목질부를 통해서 잎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잎에서 만든 영양분은 그 이 숲이 사이에 있는 여기 벗겨보면 이렇게 벗겨보면 요 껍질과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지죠. 요 껍질과 그 목질부 사이에 여기에 얇은 막이 있어요. 여기는 껍데기에다 따라 나갔거든요. 이 막이 이제 수관부라고 하는데 잎에서 만든 영양분은 요걸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수피와 목관부 사이에 있는 요
그 수관부를 통해서 내려와요. 뿌리에서 만든 영양분은 요 안에 목줄부를 통해서 잎으로 올라가고, 그럼 지목의 번식법 중에서 지목급, 저번 영상에 번식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양번식과 종자번식이 있다 했죠. 종자번식은 씨를 번식하는 거고, 영양번식은 이 몸 자체를 가지고 번식을 하는 겁니다. 요 몸통을. 그럼 이게 뭐 지목, 전목, 삽목, 희무지, 뿌리 나누기, 폭이 나누기, 이게 이제 영양번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번식을 100% 살릴 수 있는 게 지목입니다. 그 지목의 원리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지목의 원리가, 뿌리에서 만든 영양분은 목줄부를 통해서 위로 잎으로 올라가고, 잎에서 만든 영양분이 수피를 통해서 내려와요. 예를 들면 여기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만들어서 이 수피를 통해서 뿌리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 껍데기를 중간에 벗겨버리죠. 벗겨가지고 이 수피를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수피를 잘라버리면, 이제 자르고 거기에 이제 흙으로 감싸놓죠. 그럼 이제 나무가 내려오다가, 그래서 물관이 잘렸어요. 물관은 이제 숲이라 그 수관이라 그럽니다. 잘렸어요. 그럼 흙이 있어. 그럼 여기가 땅인 줄 알아요. 근데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영양분을 만들어서 잎으로 올려줘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영양분을 여기서 생산한다는 거죠. 그게 지목의 원리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번식법이고 실패 확률이 적은 번식법인데, 가끔씩 이제 수피는 물관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올라가는 거는 목질부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는 요 껍데기 안에 있는 수관을 통해서 내려와요. 여기를 잘라가 묶어 굽고 여기 흙으로 싸버리면 뿌리가 바로 여기서 내려요. 그래서 거기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게 이제 그 지목의 원리인데,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게, 그래도 솔직히 나무를 키우는 분들은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솔직히 그거 몰라도 뭐 나무 잘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알면서도 잘 못 키우고. 그렇죠. 자, 이거 껍데기를 이제 일일이 벗겨내야 되는데, 요 칼을 쓸 겁니다. 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때 얏도가 천사가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때도 많이 씁니다. 자, 요렇게 잡아가지고 뺑뺑 돌리면 이거 벗겨져요. 보이십니까? 요렇게. 요런 거, 자, 좀 더 가까이 대볼까요? 자, 이거 얏도로 철사를 잡았습니다. 가지를 잡았죠. 이렇게 돌리면 바로 벗겨지죠. 이렇게. 이때도 서입니다. 이게 다 용도죠. 자, 이렇게 물어 떴죠. 이렇게 돌리면 이게 바로 벗겨져요. 요거만 사리를 파고, 사리를 안 파고 껍데기만 벗겨 놓고 이제 삽술을 잘라놔서 내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또 그 촬영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넣겠습니다. 그 캡컷에서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거든요. 동영상을. 캡컷이라는 이제 그 도구라 그럽니다. 동영상, 유튜브에서 동영상 만들 때 그런 거 만드는 도구라 그러죠. 앱이죠. 거기서 만들 건데, 거기서 연결해서 계속 넣으면 그날 찍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음악 채널을 했습니다. 상송도 만들고 했는데, 음악 채널이 레드오션입니다. 뭐 유튜브에 뭐 돈이 되고 뭐 얼마를 번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뭐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우리 기수들 중에서 월 2천만 이상 음악해서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씩 보이죠? 사리가 느낌이 다르죠?
자, 이게 사리의 매력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걸로 다 껍질 벗겼습니다. 칼 안 됐거든요. 자, 칼은 이제 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요렇게 요 구석이 안 들어갈 때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럼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깎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놓고 요런 부분을 이제 핏대라 그럽니다. 홈을 파서 이제 요건 동그랗게 돼가 있잖아요. 이게 요런데 이제 와이어 브러쉬를 앵글 그라인드에 끼워 가지고 쫙 갈면 핏대가 써요. 줄이 짝짝짝 하죠. 그렇게 만드는 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요거 할 때마다 촬영을 해 가지고 이제 올릴 때는 하나로 묶어서 올릴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그냥 벗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어디까지 벗길 거냐? 어디까지 벗길 거냐를 보시면 내가 선을 한번 꺼 볼게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 이렇게 갈 겁니다. 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렇게 돼 가지고 물관을 요렇게 해서 자, 요 선 꺼낸 거 보이죠? 요렇게 요 부분만, 요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부분만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요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벗길 겁니다. 껍질을 사리를 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 도톰하게 튀어 오르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벗겨야 됩니다. 뭐 우리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요거다 보니까 열심히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근데 요 정도면 벗겨도 뭐 좀 모양이 나오네요. 그 사어천 진백하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귀주 진백하고 이 부분이 나무의 그 배양 상태, 영양 상태에 따라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사어천이 좋은 이유가 잎의 그 엽성이라 하죠. 엽성이 굉장히 가늘어요. 바늘처럼. 거의 뭐 바늘처럼 가늘게 나와요. 근데 그 사어천을 그 우리가 이제 좀 키우려고 영양제를 담뿍 줘버리면 약간 두껍게 나와요.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주 진백이 이제 사어천보다 두꺼운데 기주 진백을 먹을 걸 안 주고 굶기거든요. 그럼 사어천처럼 좀 가늘어져요. 조금 가늘어지는 느낌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제 기주 진백을 굶겨서 약간 가늘어진 거하고 사어천을 영양제를 담뿍 주어서 잎을 좀 두껍게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럼 이제 나무 안쪽으로 이 나무를 보시면 이 부분과 이제 이 안쪽 부분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 굵기가. 근데 정말로 구분 안 되게 본인 아니면 모를 정도로 이런 경우가 나와요. 뭐 그래서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가격 차이가 달라요. 사어천과 기주 진백의 가격이 달라요. 한 30% 최소 30% 이상 이제 사어천이 비쌉니다. 근데 솔직히 가져가서 뭐 사어천이라고 가져갔는데 기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설명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라낼 겁니다. 껍질을. 이 칼집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이 완만하게 가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됐고, 그럼 여기도 칼집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됐어요. 공구를 사용하실 때 안전사고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칼, 이거 지금 안 갈아서 그런지 굉장히 접도라고 하죠. 접할 때 쓰는 칼. 이런 경우는 도르코 맨도날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작업을 하실 때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스프링클러 호스 손보다가 이 파이프를 잡고 이렇게 밑에서 밀어 올렸는데 이렇게 이걸 미끄러지면서 파이프를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여기를 찔러 가지고 손등에 올라왔더라고. 그치? 아, 참 신기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 가지고 그 사진까지 내 다 찍어 가지고 이거 진짜 안전사고는 안 돼야 됩니다. 뭐 가끔씩 분재하시는 분이 손가락 잘랐다는 분이 있거든요. 전기 이제 앵글 그라인더에 톱날 물려 가지고 여행하다가 손가락을 잘랐다. 그 자랑 아닙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거제도에 있다 보니까 조선소에서 이제 안전사고로 죽었다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대우조선 처음 들어왔을 때 헬기 뜻하면 한 사람 죽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작업을 또 이게 손맛이잖아요. 나무 하는 사람이 이런 손맛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하세요. 괜히 이제 다치면 내만 손해죠. 그냥 상처만 나서 봉합회가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 내 아는 분도 손가락 잘랐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날따라 나무가 전기톱이 잘 잘리더래요. 샥 자르고 나서 밑에 보니까 손가락이 한 개 널져 있더라네. 그래 보니까 자기 거래. 자르고 나서는 안 아픕니다. 한 1분쯤 지나면 끝에부터 아파요. 살이 파니까 조금 모양이 나오겠네. 아까는 엉망이더니. 이렇게 막 벗겨냅니다. 이 얏도가 이럴 때도 좋아요. 요걸로 한번 써볼까? 이것도 좋네. 자. 징크 같은 것도 조금 뺍시다.
이제 나무 이렇게 분재를 하시는 분들이 한 개 사가셔가지고 본인도 한번 해보고 싶죠. 이렇게 가위질도 해보고 이제 뭐 이렇게 개작도 해보고 그랬을 때 이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시간이 이 작업하면서 잠깐 이제 분재에 관한 에피소드나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분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우리나라 분재는 분재에 관한 그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던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체계적인 뭐 자료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제 분재 수행은 뭐 몇 가지로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어떤 하는 방식이라든가 분재 수행이라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분재라기보다도 나무에 관한 책이 정리되어 있는 거는 고려시대 이제 강희명이라죠. 그분이 뭐 지금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형제들이 강희안이 쓰고 강희명이가 이제 책을 정리를 했다. 그 책이 양화소록입니다. 근데 실제 그 책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무슨 그게 뭔 뜻이냐면은 나무를 만들어서 파는 데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가 분재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면서 느꼈던 게 좀 체계적으로 배워보자.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분재관리사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따고 분재 수행도 공부를 하고 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나무 분재라기보다 나무에 관한 책이 이제 양화소록이더라. 사서 바로 서점에 가서 없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화소록이라는 그런 책을 뭐 쓸 사람이 별로 없죠. 그 분재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분재하는 사람도 뭐 그거 뭐 안 쓰니까. 그래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분재에 관한 건 없어요. 그 정원 설계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 이시고택 있죠. 200년인가 뭐 얼마 됐다는데 그런 데에 관한 거 그때 정원을 만드는 방법 그런 거는 있는데 이제 분재라든가 나무를 키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없죠. 물론 영양제라든가 이런 게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거를 한번 읽어본다는 개념에서 이제 저는 그걸로 한번 읽어봤어요. 뭐 그렇게 기술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구나 그 정도죠.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근데 실제 그걸 해보면 이제 정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와요. 어떻게 키우고 그 옛날 정원에 보면은 이제 나무는 별거 아닌데 그 가느다라 하면서 여러 개가 올라가서 바람이 불면은 약간 하늘거리는 그런 나무들. 그 굳이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은 크고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이것만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우리 조상들은 그 약간 아기자기한 정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늬목이 철학적이다고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열심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모양이 드러나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영상들 보면 올려놓은 거 보면은 요런 벨 볼 일 없는 거는 왜 해가지고 막 5배속 10배속 해가지고 팍 하는데, 아직 제가 캐끝에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까지 터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영상이 좀 지겹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지겨운 분은 뒤로 가기 해가지고 보시고 이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개 한 개 해가는 것도 또 멋이 있으니까 또 한 번쯤 봐두는 것도 괜찮죠. 칼을 어디로 갖다 대고 이런 것도 뭐 필요할 것 같고. 아, 이거 말랐네. 나오고 있나? 요즘은 그 경매장이 유튜브 그 온라인 경매장이 많죠. 유튜브에서. 근데 이제 제가 올리는 경매장 영상은 현장 경매라고 합니다. 현장 경매는 이제 호가로 해요. 그 현장 경매의 개념은 본인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경매장에. 그래서 자기가 보고 거기서 이제 금액을 정하죠. 호가는 높은,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는 집에서 나무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배달을 한꺼번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같은 지역을 한 번에 가죠. 뭐 배달을 서울 갔다 부산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서울 끄는 서울 갈 때 한꺼번에 모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그 대신 이제 집에서 받으니까 편리하죠. 그 휴대폰으로도 경매를 참여를 해서 나무를 살 수가 있으니까. 현장 경매는 또 일일이 와야 되잖아요. 시간 날짜를 맞춰가지고. 근데 그 날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유튜브 경매는 이제 실제 사진만 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 크레임이 조금 나오는 게, 사진을 우리가는 항상 어느 상품을 가장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부분만 찍죠. 근데 받아보니까 나무가 별로다, 그런 게 있겠죠. 사리를 파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리가 좋은 점이 이런 거죠. 요거 하고 이제 삽목하는 방법, 을 이제 우리가 삽목 용토를 선택하는 방법부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요거는 요 껍데기만 벗겨 놓고 땅에 묻어서 가지를 좀 더 키울 겁니다. 요 가지를 좀 더 키울 겁니다. 좀 빈약하거든요. 그 실제 이제 이거를 자르기 전에 땅에 묻어가지고 저 가지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장지와 희생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꼭 내가 필요한 가지는 이거는 자라지 않고 이쪽이 먼저 자라요. 이게 왜, 이거보다 이쪽이 왜 먼저 자라느냐 하면, 이게 정화우세거든요. 이제 뭐 몇 가지 전문 용어가 나오면 화합분화라든가 정화우세 이런 말을 쓰는데, 나무의 습성상 정화우세는 꼭대기부터 물을 줘요. 제일 높은 부분부터 물을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쪽보다 이쪽이 먼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커져야 되는데 이쪽이 커져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럼 이렇게 잘라버려 가지고 여기서 올라온 양분을 일로 다 보내라는 거거든요. 그 장단점은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가끔씩 이제 그렇게 뭐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요래 했다. 그럼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이제 그분들의 기준은 또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뭐 그분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할 수가 없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땅에 묻는 것도 묻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가지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철사를 감아가지고 공목에서 가면 좋은데, 일단 철사 감아보면 잘 안 커요. 여태까지 설사 감아가지고 잘 크는 걸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크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게 좋고, 저 정도는 이제 그 나중에 충분히 철사로 이제 되니까, 뭐 나무가지 가지가 굵어져 버리면 철사를 못 감아요. 어느 정도 파지는 요 가운데를 좀 파가지고 구멍을 한번 관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멍을 한 개 만드니까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네요. 처음에는 이제 고기 안 맞아서 조금 불만이었는데, 이렇게 또 사리를 파니까 여기 관통이 돼요. 이렇게 이게 또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또 뭐 하나의 재미를 줄 수가 있으니까. 에이싸. 분재 규격을 지금 하고 있는, 저 수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라는 게 꼭 그 규격에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내가 느끼는 거는 조화입니다. 조화롭다. 잘 어우러짐이라 그러죠. 어색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분재 규격은 그 규격에 맞게 키우면 더 좋다는 거지, 그 규격이 안 맞으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어야 되고, 산채목 같은 게 솔직히 가지 배열을 못 맞춥니다. 산채목은 지 마음대로 가지가 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제도 그 한 개 말씀드린 소나무 처음에 그걸 제일 먼저 나간 그 소나무가 산채목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정도에 잡아내는 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이제 산채목이 딱 내려오면은 가지 배열부터 어떻게 배열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산에서 이제 산에서 채취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돼요. 산에서 어느 가지를 자를 건가, 어느 가지를 가져올 건가. 근데 그때 분재 규격이라든가 안목이 없으면 이제 필요 없는 가지만 들고 오고 필요한 가지는 다 잘라버려서 가져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무를 알아야 됩니다. 산채하는 분들이. 근데 왜 산채를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우리나라에 뭐 소사라든가 소나무 100년 된 게 산채 아닌 게 없습니다. 또 뭐 200년 300년 된 소사 이런 거를 뭐 언제 키울 겁니까? 그 산에서 다 내려왔거든요. 단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살림의 목적은 이제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곱고 크고 좋은 나무를 안 가져와요. 못생긴 거, 찌들목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뭐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자르면 안 되죠. 마구잡이로 막 파내면 안 되죠. 실제 일본에 수출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도 많았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산채가 거의 안 합니다.
워낙 이제 너무 많이 파내가지고 소제목도 없고 또 위험하고 옛날에 이제 못 이제 조금 돈이 궁핍할 때 뭐 산책하고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생활이나 되고 그런 거지. 그거 해갖고 뭐 몇십억 벌었다 떼돈 벌었다 이런 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촌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산에 가서 나무나 한 개 파와가지고 팔고 그거 갖고 생활비하고 고기나 사는 거 사 먹고 이게 답니다. 자, 어느 정도 껍데기는 다 벗겨졌고 자, 칼로 자르는 법도 있는데 이렇게 찢어요. 이거를 보입니까? 이렇게 찢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요것도 요 부분도 찢었거든요. 이렇게 찢는다 그러죠. 이렇게 찢으면 요렇게 실틀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핏대가 서요. 나중에 이걸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칼로 깎는 거 하고 끝을 아씨 칼이 요 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접도인데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살짝 하면 싹 나가버려요. 그래서 칼질을 요렇게 할 때 손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 칼날 방향에.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칼날을 이렇게 밀 때 요렇게 잡고 나무 자빠지지 말고 요렇게 맞고 이렇게 밀다가 여기 미끄러지면 바로 이렇게 떠버리거든요. 요렇게 떠버립니다. 칼날이. 그래서 항상 반대쪽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을 잡고 요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칼을 미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요거는 가지가위거든요. 가지가위. 그 다음에 쪼갬가위가 있어요. 이게 쪼갬가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빨이 쪼갬가위. 이거 큰 겁니다. 아까 이제 가지가위보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쪼갬가위가 이제 나는 큰 나무 그러니까 직경이 한 2cm 정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중간에 칼집을 넣어요. 이렇게 안 휘어지니까.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경우에 칼집을 이렇게 넣으면 소나무 진이 나오면서 이렇게 꺾어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쪼갠가위로 이렇게 쪼개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내요. 자, 이렇게 쪼개 가지고 요 끝을 이렇게 훑어버리다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이렇게 벗겨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핏대가 서요. 핏대라는 거는 여기 홈이 파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보통은 다 이 정도는 선수들이 다 합니다. 이걸 칼로 밀면 여기가 매끈해지죠. 근데 이렇게 훑어버리면 이 안에 핏대가 서요. 이제 솔로 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조금 칼집을 줘가지고 너무 많이 땄네. 조금씩 이렇게 따내요. 따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핏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리가 나와요. 칼로 긁어낸 것보다. 이거는 하나의 뭐 우리가 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그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요 핏대를 살리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거 이 잔털이 달려 있죠. 자, 이 잔털을 일일이 털지 말고요. 도치랩으로 꼽습니다. 이런 잔털들을 붙어 있는 거를 뭐 일일이 안 따도 됩니다. 이 가운데도 잔털이 있는데 이거 도치랩으로 꼽을 겁니다. 화력 조절을 잘 해가지고 자, 한번 꼽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끝을 살짝 펴버립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여기서 끝을 좀 펴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잔털들을 이렇게 불로 굽어버리면 돼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못 쓰는 건데 이 여기에 그 요 잎에 불이 갈 수가 있죠. 그 잠깐 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금방 간다고 이게 안 타요. 한참 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핏대를 살려 나갑니다. 여기도 한번 튀어 볼게요. 이 부분 됐습니다. 모양이 조금 낫네요. 이 부분이 정면이 되겠네요. 이제 사리는 조금 요 사리가 조금 크다는 느낌은 나와요. 근데 뭐 또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큰 거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잘라서 짧은 걸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잘랐다. 예를 들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 이걸 요 부분을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를 거냐 이런 빈약해져요. 요거 가지고 그냥 두는 게 이 부분이 더 운치가 있거든요. 조금 큰데 요거보다 이게 더 크다는 느낌은 나와요. 그렇지만 이걸 그냥 두는 게 이게 아기자기한 맛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조금 적으면서 더 아기자기하면 좋은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죠. 이제 자, 멋지게 파졌죠.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렇게 사리를 파내는 거죠.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와이어 브리시로 샥 갈아서 빗대를 그 드레멜이라 하죠. 그걸로 빗대를 세울 겁니다. 자, 아주 마음에 드네요. 사리는 마음에 듭니다. 이게 방향이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미치는 겁니다. 이 방향이 이렇게 틀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틀어서 요 방향이 이 위로 왔으면 이렇게 틀어 가지고 요렇게 왔으면 기가 막힌데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는 요쪽을 갖고 요쪽을 갖고 사리는 엉뚱한 방향을 갔어요. 이걸 돌려서 이렇게 가야 된다. 요 사리가 요렇게 요 위에 딱 덮었으면 상당히 좋은 나무인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나무를 만드신 분이 바빠서 이거 한 개 일일이 이렇게 못 돌려준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조금 더 키워 가지고 만드는 거 다음 영상 찍어 가지고 연결시켜 들어가고 이제 삽목 작업할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이거 파는 거 찍을게요. 이제 삽목 작업 들어갈 겁니다. 자, 좀 전에 향나무 사어천이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보입니까?
그 현해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그 완성은 아니고 요렇게 더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가지가 완전 떨어질 거고, 이렇게 이쪽은 이제 사리를 받고, 아직 한참 갈 길이 멀죠. 이게 뭐 나무 한 개가 금방 뚝딱뚝딱 뭐 30분 만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도 떼돈을 벌 텐데, 적어도 이게 완성목이 되려면은 한 3년 정도 갑니다. 이 가지 밥 다 채워야 되고 곡을 다 넣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게 밑에 가지, 요거는 위에를 덮을 겁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이 부분이 약해요. 가지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로 이 약한 가지 없는 부분을 이렇게 보완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멋이 나게 조금 더 멋있어지고, 요 부분은 요 톱 부분에 모자를 만들고, 지금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사리 부분이 이 나무에 비해서 좀 커요. 근데 이게 아기자기해서 재미가 있어서 자르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게 되어 있죠. 사리가 이렇게. 그래서 아까워요. 물론 이걸 아까 고민했던 게 이걸 살릴 거냐 고민했는데, 처음에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거를 이렇게 벗겨나는데 쓸 때는 이렇게 이뻐요. 근데 여기 밥이 참 이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그 자세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리를 파버리고 차라리 이렇게 해내려 가는 게 제일 정석이었어요. 거기 앞에 나중에 영상에 설명드리는 게, 여기는 고기 들어갔으면 이렇게, 여기는 직선 개념이거든요. 직선 개념입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못 살렸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있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거든요. 자, 이거를 요 부분을 어느 정도 제가 곡을 한번 넣으려고 지금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곡을 넣을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거 곡을 넣으면 이제 이 가지를 좀 크게 만들고 싶은데 요 가지가 너무 약해요. 요걸 좀 키우고 싶은데 곡을 넣으면 저게 잘 안 커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 정도만 당겨 놓을까 막 이렇게 만지고 싶어 갖고 지금 손에 손이 건질건질하고 좀이 쑤시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가지는 손을 대지 말자. 그 다음 요거만 손을 대려고요. 요 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찢어낸다고 했죠. 이렇게. 자, 카메라를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찢어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자연스럽게 핏대가 서요. 요걸 위에를 잡고 이렇게 찢어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찢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핏대가 서요. 와이어 브러쉬를 안 갈아도.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다 중요하지만 나무를 올려놓고 나면 묶어야 됩니다. 화분과 나무가 따로 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도 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카메라 내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포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나무 하는 분이. 어떤 분은 뭐 이걸 안 묶고 그냥 나무만 쭉 넣어 가지고 쑥 뜨면은 뭐 쑥 나무가 화분에서 유체 이탈이 아니고 나무 이탈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나무와 화분이 분리가 되는 경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뜯다 보면 이렇게 실 같은 게 나와요. 이런 건 나중에 도치램프로 굽는다고 했죠. 자, 이것도 한번 째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위에 잡아버리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뜯습니다. 네. 이렇게 감아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요 끝을 칼자국을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자, 누군가 손님이 온 것 같으니까 작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일단 수도하고. 자, 사거천이 아직 완성목은 안 됐습니다. 완성목은 안 됐고, 이제 끝부분만 이제 이렇게 사지를 냈고, 요 주간도 사지를 이제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종 단계는 아니고 해내로 만들 건데, 요렇게 해내로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 요 가지가 약해요. 이런 가지들이 약해서 이 가지들을 좀 더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마 몇 년 걸리겠죠. 일단 요 부분만 껍데기를 다 벗겼습니다. 화분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그림이 좀 나옵니까? 뭐 아까 처음에 사진하고는 모양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일단 여기 이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이쪽 부분이 정면입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요 자세히 보시면 요 디테일하게 좀 보입니까? 이렇게. 아. 이제 이거는 뭐 1년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적어도 한 3, 4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뿌리를 완전히 잘라냈기 때문에 그 약간 뿌리를 활착을 시켜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철사를 안 감을 겁니다. 올 가을이나 내년 봄쯤에 철사를 감아가지고 이 줄기를 1차적으로 곡을 넣고 난 다음에 형태를 잡고 가지를 키울 거거든요. 가지 철사를 감으면서 왜곡주로 빼낼 겁니다. 요거는 이제 밥을 치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얌전히 놔두고 순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끼를 올렸어요. 뿌리 보호도 되고 해서 모양이 이제 조금 태가 나네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조금 기분이 좋죠. 뿌듯하고 이제 그 만족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영상 정리해 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